입점 신청 한 달 후에 매출이 2,200만 원을 넘게 돼요. 두 달 차에 3,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을 해요. 실제로 키워드 기초도 다 알겠고 심화도 다 알겠는데 이거를 내 소싱에 적용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팔리는 제품을 찾고 내가 몰터리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는 몰터리 기술을 다 떠먹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초부터 들어갈 거고요. 세 번째 키워드 분석은 키워드 심화 내용이에요. 기초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키워드 심화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븐저스 단톡방에서 키워드도 중요한데 쇼핑몰 로직을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표님들 말씀하신 게 저한테 개인톡으로 많이 물어보셨는데 생각보다 쇼핑몰 로직을 말해주는 블로그나 유튜버나 정보가 많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서 키워드와 쇼핑몰 로직이 어떻게 다른지 또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것만은 기억하자라는 말을 해 놓았어요. 실제로 키워드 기초도 다 알겠고 심화도 다 알겠는데 이거를 내 소싱에 적용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반드시 이 내용을 적용시켜서 실제로 팔리는 제품을 찾고 내가 몰터리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는 몰터리 기술을 다 떠먹여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매출 인증부터 할게요. 저는 원래 본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자를 새로 내지는 않았고요. 그 부업종으로 전자상거래업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쿠팡을 기준으로 입점 신청을 하고 입점 승인을 받은 날짜가 2022년 12월 2일입니다. 이때로 제가 셀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2월 2일 날 셀러 계정이 승인이 됐고 12월 26일 노란색부터 보시면 입점 신청 한 달 후에 매출이 2,200만 원을 넘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매출이 빵 터지는 게 아니고요. 키워드 공부를 하고 나서 하루 매출이 갑자기 7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까지 하루 매출이 나기 시작하고 제가 이 키워드를 보고 들어갔을 때 아이템을 운 좋게 정말 찾은 거거든요. 시즌성 아이템을. 그래서 제가 이때 초보셀러잖아요. 12월 2일 날 매출 입점 승인이 됐는데 12월 26일 초보셀러가 샵마인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신규 주문 소리를 듣게 돼요. 새로 고침하면 신규 주문, 새로 고침하면 신규 주문. 그래서 처음에는 무섭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 뭐가 잘못된 건가 싶고 신규 주문 소리가 계속 나니까 그래서 그때 되게 무서웠던 경험도 있고 이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키워드를 공부하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매출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키워드 공부가 그냥 운이 좋았고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매출 두 달 차, 그러니까 셀러 두 달 차, 세 달 차에는 매출이 떨어졌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템 끝나고, 이제 시즌 아이템이었으니까 이 아이템 끝나고 또 키워드를 공부를 해가지고 다음 키워드를 찾았을 때는 두 달 차에 3,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을 해요. 이때는 뭐를 더했냐면요. 키워드 공부 플러스 저번에 입점 첫 달에는 제가 쿠팡 위주로 상품을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마켓이 여러 개인데 쿠팡만 매출이 나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잘 팔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로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쿠팡 플러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같이 올려서 같이 공격적으로 셀링을 하니까 매출이 또 확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매출 인증을 하는 이유는 저 이렇게 잘했어요라고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공부하고 내가 알고 셀링을 하는 것과 그냥 닥등을 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장은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요. 제가 아까 쿠팡 입점이 12월 2일 날 됐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매일같이 업로드를 했을 때 매출이 안 나요. 아예 0이었어요. 그러다가 12월 3일 날 제가 첫 매출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12월 13일이 됐죠. 이때 첫 주문이 터졌고 2건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빵, 계속 쭉 빵이죠. 매출이 없어요.
계속 업로드는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매출이 없어요. 그러다가 한 건 들어오고 2건 들어오고 하루 매출 보시면 17만 원, 4만 원. 이때 좀 잘 팔았어요. 20만 원. 이러다가 제가 키워드를 공부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갑자기 주문이 21건, 50건, 78건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루 매출이 7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거의 150만 원에 달하게 돼요. 그래서 마진율 궁금하신 분 있으실 텐데 제가 마진율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거 마진율 어떻게 가져갔는지. 마진율 75%였어요. 마진율 75%였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가져갔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키워드랑 제가 쇼핑몰 로직을 공부하기 전후의 차이예요. 그래서 저의 셀링은 키워드와 쇼핑몰 로직을 공부하기 전과 공부하기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출이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페이지를 이 매출 소개를 하는 거는 이 정도 되시면 제가 실제로 입증을 했으니까 이 정도면 키워드와 쇼핑몰 모직을 공부하실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동기부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키워드를 사실 공부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상위 노출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상위 노출이 되기 위해서 키워드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키워드에서 어떤 정보를 쏟아낼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키워드 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자유롭게 채팅창에 의견을 좀 쳐주시겠어요? 노출, 맞아요. 노출 때문에. 유입, 맞아요. 상위 노출. 유입, 맞아요. 유입이요. 차별화, 차별화 좋아요. 검색 잘 돼야 되고, 구매 전환. 클릭수. 네. 낚시. 키워드는 결국은 상위 노출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키워드가 두 가지의 정보를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팔리는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셀링을 할 때 세상에 내가 아는 물건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태어나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아는 물건을 소싱하는 거랑 내가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내가 몰랐던 물건을 그대로 올리는 거랑 어떤 게 타율이 더 좋을까요? 그렇죠. 팔리는 걸 찾는 게 아니라 팔리는 걸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내가 아는 제품보다 내가 모르는 제품이 더 많으니까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뭘 검색을 하는지 수요를 일단 보고 그 제품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키워드의 본질이에요. 두 번째는, 오케이, 알았어요. 제가 사람들이 뭘 찾는지도 알겠고 어떤 물건인지도 알았어. 그러면 노출을 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물건이 아무리 좋은 걸 찾으면 뭐예요? 노출이 안 되면 구매 전환이 안 되는데. 그래서 팔리도록 키워드를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다시 키워드로는 두 가지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팔리는 키워드 찾기, 상품 찾는 거. 두 번째, 상품 찾았으면 상위 노출 되도록 키워드 설정하는 거. 키워드로는 이 두 가지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밑에 확실한 몰털이랑 매출 상승을 적어놨냐면 사실 정석은요. 팔리는 물품 찾아요. 키워드 설정해요. 올려요. 안 팔립니다. 이런 경우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고요. 제가 이 작업을 안 해봤겠나요? 키워드 찾아서 키워드 정석대로 하고 다 올렸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전업이 아니신 분들도 많잖아요. 저처럼 N잡을 하시면서 부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로라님처럼 직장인인데 부업을 하시는 셀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단기간에 매출 상승을 할 수 있는 걸 좋아해요. 세븐저스 팀에서 그 제 성격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성격도 되게 급하고요. 확실한 거 엄청 좋아하고요. 시간 허투루 쓰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했던 단기간에 어떻게 하면 키워드를 공부해서 빨리 매출 상승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몰털이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몰털이 지금 이미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제가 컨설팅하면서 무슨 얘기를 정말 많이 듣냐면 이 물건이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잘 모르겠다. 확신이 안 든 상태에서 몰터리를 한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키워드를 공부하고 데이터를 보고 들어가면 확신을 가지고 몰터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타율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일단 키워드를 공부하시고 쇼핑몰 로직을 공부하시고 그걸 통해서 확실한 몰터리를 하시면 매출 상승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강의가 1부랑 2부로 나누어진다고 했는데요. 1부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내용, 키워드의 본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인데요. 키워드 가중치예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배열에 따라서 왼쪽에 갈수록 검색 가중치가 높아진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왼쪽에 갈수록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워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왼쪽에 갈수록. 내가 물건을 팔 건데요. 라면을 한번 팔아볼까요? 라면. 맛있는 라면. 맛있는, 매운, 짠, 농심 라면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맵고, 짜고, 맛있는 농심 라면이 있습니다. 자, 요거 1번이고요. 요거 2번이에요. 어떤 게 더 상위 노출 잘 될까요? 1번, 2번. 9번 뭐죠? 9번. 자, 그러면 제가 지목을 해볼게요. 부업셀러님, 부업셀러 대표님, 왜 1번이에요? 왜 1번이에요? 메인 키워드가 왼쪽에 있어요. 그럼 2번 대답하신 이지영 대표님, 온세만 대표님, 온세만 대표님, 왜 2번이에요? 경쟁이 심해서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네.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1번이 더 노출이 잘 돼요. 메인 키워드를 먼저 노출하는 게 노출이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가중치가 왼쪽부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키워드를 구성을 하실 때 메인 키워드 플러스 연관 키워드를 구성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두 번째가 더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맵고 짜고 맛있는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이 쇼핑몰 로직상 메인 키워드가 먼저 나와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맞아요. 바라바님 대표님 말씀대로 메인 키워드 플러스 연관 키워드 순서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일단 제가 물론 다양한 내용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뭐 실험 내용도 있고 한데 일단 기초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배열에 따라서 왼쪽에 갈수록 검색 가중치가 높아집니다. 그거를 먼저 말씀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쇼핑몰은 키워드를 띄워쓰기 단위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주력으로 밀고 싶은 키워드가 합성을 하면 붙여 쓰는 게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우리 죽둥방에서 핫했던 키워드죠. 최화정 미니하루. 이거 파신 대표님 있으실 텐데. 그죠? 매출 나신 분이. 바라바빠님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최화정 미니하루라는 게 급상승 키워드로 막 나왔어요. 이걸 올려야 되잖아요. 당연히. 두 개나 파셨어요.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최화정 미니화로를 붙여 쓰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화정 미니화로를 띄어 쓰는 게 있어요. 이게 잠깐. 뭐가 더 노출이 잘 될까요? 맞아요. 1번이 더 노출이 잘 돼요. 왜냐면 미니화로가 세상에 없던 상품이 갑자기 생겼나요? 아니죠. 미니화로는 원래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왜 급상승이 됐죠? 최하정이 썼기 때문이에요. 방송 타서요. 그러면 사람들은 미니하루가 궁금한 게 아니라 최하정이 썼던 그 미니하루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검색을 칠 때 최하정을 띄고 미니를 띄고 하루를 띄고 했을 때 쇼핑몰의 로직보다 최하정 미니하루를 그대로 강조하는 키워드 워딩을 넣었을 때 상위 노출에서 잘 됩니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조금 키워드의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키워드 중복이 있어요. 이게 제가 컨설팅 하면서 이것도 많이 느낀 건데
중요한 단어가 있으면 단어를 중복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라면을 팔고 싶어요. 그러면 맛있는 라면 띄고 뭐 블라블라 하고 또 갑자기 맛있는 띄고 라면을 한 번 더 써요. 이게 내가 안 그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런 대표님 정말 많거든요. 정말 기초 내용이지만 키워드 중복에 오르고요. 내가 한 번 더 띄어쓰기로 강조를 한다고 해서 쇼핑몰 로직상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중복되시지 않게 올려주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성질이 오르라는 게 챕터 2예요. 제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소형, 무선, 발전기, 유선, 모터, 엔진, 배터리, 전기, 대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성질의 오류가 있죠? 맞아요. 세븐저스 입사하기 대표님. 맞아요. 소형이라는 키워드가 맨 처음에 나왔고요. 대형이라는 키워드로 끝납니다. 이거 딱 봐도 성질의 오류죠. 우리가 봐도 성질의 오류인데 그 쇼핑몰 로직이 봤을 때는 이게 소형이라는 거야, 대형이라는 거야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상위 노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의 오류가 있을 때는 당연히 노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키워드를 딱 구성을 하실 때 정말 이런 성질의 오류는 한 번만 더 점검을 해도 잡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거 정말 기초 내용이잖아요. 성질의 오류가 되지 않게끔 본인을 트레이닝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것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너무 쉬운 내용이고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원형, 테이블, 스테인레스, 1500, 1600, 1700, 1800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오류가 있을까요? 사이즈 중복? 중복된 거 없는데요? 1500 두 개 쓰지 않았어요. 1500, 1600 다 다른 사이즈 썼습니다. 이거 중복이에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옵션도 검색 필터에 걸린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거 옵션에 없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1500, 1600, 1700, 1800 분명히 옵션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굳이 상품명으로 넣으면 또 쇼핑몰 로직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옵션으로 빼주시는 게 좋고요. 이럴 경우에 상품명으로 굳이 노출시키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사실 이런 1500, 1600 사이즈가 옵션으로 들어간다면 굳이 우리에게 쇼핑몰이 기회를 주는 상품명에 또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만큼 우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굳이 써주시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중요한 연관 키워드나 메인 키워드를 더 넣어주세요. 그게 훨씬 상위 노출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키워드 폰지 세 번째 챕터인데요. 여러분 혹시 키워드 카테고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알고 계신 대표님들이 많으시네요.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고. 네네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키워드 카테고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퀴즈를 낼 거거든요. 잘 한번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거즈라는 제품을 소싱을 하려고 해요. 거즈라는 제품이에요. 그러면 제가 거즈를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쳤을 때 여기 카테고리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카테고리가 뭐죠? 생활, 건강, 의료용품으로 분류되는 거즈가 있어요. 잘 기억해 두세요. 분명히 생활 건강 쪽이었어요. 근데 멸균 거즈 팔 때 상품명에 멸균 거즈만 올릴 수 없잖아요. 여기 옆에 보세요. 연관 키워드 보이시죠? 연관 키워드도 같이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관 키워드 한번 어떤 건지 한번 제가 봐볼게요. 자, 미용 거즈라는 그 키워드가 연관 키워드에 있었어요. 근데 미용 거즈 카테고리는요. 화장품, 미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거즈 원단이라는 게 또 연관 키워드에 있었어요. 이거 왠지 잘 걸릴 것 같아요. 상품명에 넣으면. 왜냐면 그 멸균 거즈를 쓰는 사람이 미용 거즈도 쓸 것 같고요. 거즈 원단도 왠지 찾을 것 같은 거예요. 연관 키워드가 너무 검색량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키워드를 좀 구성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즈 원단은 또 가구 인테리어로 분류가 돼요. 그러면 1번 생활 건강, 2번 화장품, 3번 가구 인테리어. 어떤 걸로 올려야 될까요? 두드리님 생활 건강? 네, 루나 대표님 왜 생활 건강이에요? 제일 가까울 것 같아요. 전체 포함되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좀 지루함을 더하려고 차리둥절하다 갑자기 난이도가 급상승했다. 2번인 대표님도 있으세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제가 나눠놨는데 사실은 이 당연히 올리실 때 상품이 들어가는 카테고리는 가장 많이 검색이 되고 내가 올리는 키워드에 가장 적합하게 카테고리를 분류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키워드를 검색하실 때도요. 최대한 카테고리가 동일한 키워드로 구성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1번, 2번, 3번이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내가 어떤 용품을 강조를 해서 소싱을 할 거냐에 따라서 키워드명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것도 요런 것도 사실 하나하나 다 챙기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대표님한테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 키워드 찾을 때 하나하나씩 다 검색하셔 가지고요. 키워드 한번 찾아보세요. 카테고리 다 다를 거예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기초 내용이고요. 이렇게 키워드조차도 같은 상품의 성격도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쇼핑몰 로직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뭔가 하나하나를 적용시키거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차이가 커요. 그래서 기초 내용은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왜 이걸 그냥 넘기냐면요. 제가 아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키워드의 정석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의 목표는 키워드를 논문으로 학술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빨리 매출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찾으면 하루에 업로드 몇 개나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게 학설적이고 그냥 학구적인 내용으로 셀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매출이 안 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실용적이고 바로 매출이 날 수 있는 매출 상승을 생각을 하셔야지 키워드를 공부하는 거에 의의를 두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차차 꿀팁을 준비했어요. 제가 또 원래 본업이 교육직인지라 그 수강생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너무 내용도 많고 앞으로 이제 내용이 계속 있을 텐데 이것만 기억해 달라고 제가 요약집을 1탄, 2탄, 3탄, 4탄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시고 헷갈리시는 대표님들은 제가 핵심 총정리를 이렇게 하나씩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만 기억을 해주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정리 1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것만은 기억하자. 첫 번째, 챕터 1이었어요. 키워드 가중치. 왼쪽부터 중요하다. 두 번째, 성질 중복의 요리. 아까 기억하시죠? 소형, 대형 같이 나오는 거 안 돼요. 그다음에 내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고 맛있는 라면에다가 맛있는 띄고 라면 한 번 더 써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 카테고리는 논리의 로직이라 그래서 키워드에도 카테고리가 있고 최대한 겹치지 않게 올렸을 때 상위 노출이 더 잘 된다. 이걸 기본으로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부터는 이제 좀 키워드 심화 내용이 들어갈 건데요. 실제로 이거는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우리가 소싱을 할 때랑 업로드를 할 때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우리 죽등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키워드를 딱 뿌려줬어요. 근데 똑같이 소싱했는데 우디는 팔리고 안 팔리고 차차 안 팔려.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제가 성격상 궁금한 걸 못 참아요. 그래서 뭐를 실험을 해봤냐면요. 저는 이제 사업자가 여러 개니까 똑같이 한 사업자로는요. 그냥 막 메인 키워드랑 그냥 키워드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올려봤고요. 하나는 연관 키워드라는 거를 추가해서 한번 아니면 치환해서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뾰족한 연관 키워드를 넣은 게 상위 노출이 훨씬 잘 돼요. 훨씬. 이거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알겠고요. 차차님 알겠고요. 연관 키워드 해야 되는 거 알겠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라는 거를 제가 구체적인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토마토라는 제품입니다. 토마토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한 달 검색수 한번 볼까요? 12만 1,900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키워드예요? 대형 키워드예요? 중형 키워드예요? 소형 키워드예요? 그쵸? 대형, 초대형. 초대형. 네, 저는 제 수강생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정도면은 메가 키워드라고 얘기해요. 메가 키워드. 메가 키워드예요. 사실 우리는 여기서 셀러 5년 이상 하신 분들 있나요? 5년 이상 하신 고인물 대표님들 있으세요? 저요 하고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2달 차, 4일 차, 5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물품을 올릴 거예요. 올릴 건데 그 고인물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대단하신 분들 있잖아요. 고인물들.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우리 강의의 목표는 뭐라 그랬죠? 결국 뭐를 위해서 키워드를 공부를 하는 거라고요? 효율, 아니요. 그렇지. 상위 노출. 우리는 상위 노출을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이 될 것인가. 그쵸?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될 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상위 노출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 키워드도 그래서 공부하는 거고요. 상위 노출. 그래서 상위 노출 할 건데 제가 보세요. 이 토마토는 메가 키워드예요. 그러면 고인물들 없을까요? 당연히 많겠죠. 내가 세상에 없는 토마토를 발견을 해가지고 소싱을 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토마토를 올린 고인물들을 비집고 상위 노출되기가 쉽지 않을걸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근데 토마토를 굳이 팔고 싶어요. 그러면 토마토 플러스 여기 보시면 연관 키워드라는 게 보이시죠? 이 연관 키워드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청송사과도 있고 대저 짭짜리 토마토도 있고 뭐 그린키위, 뭐 한라봉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 메인 키워드 플러스 연관 키워드를 얼만큼 내가 뾰족하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매출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하면 내 상품이 노출될 수 있을까? 그거를 일단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면 결국 대형 키워드, 메가 키워드가 아니라 세부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이 또 되는 거고 인기도 점수를 얻으면 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고인물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우린 최신성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최신성 점수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토마토가 사실 여름에 제일 잘 팔리거든요. 더 쉬운 걸로 말해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장품 냉장고를 팔 거예요. 화장품 냉장고 겨울보다 여름에 더 잘 나가거든요. 그럼 화장품 냉장고를 지금 한 5월쯤에 화장품 냉장고를 올리는 거랑 제가 이거를 1월 달에 겨울에 올리는 거랑 1월 달에 올리면 더 오래 올리니까 고인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라면 5월에 올릴 거예요. 왜 5월에 올릴까요? 최신성. 맞아요. 근데 혹시 최신성 말고 하나 더 있거든요. 하나 더 생각해 보세요. 시즌성? 검색수?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비슷해요. 최효진 대표님 비슷해요.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비슷해요. 여러분 이거 마켓에서 결국은 원하는 거는 우리들이 판매를 하는 걸 원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야지 마켓도 수수료를 먹잖아요.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전환율 라이나 대표님 맞아요. 전환율이에요. 전환율이에요. 보세요. 1월에 올려요. 사는 사람들이 적겠죠. 5월에 올려요. 사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면 구매 전환율이 5월이 더 높아요. 5월이 더 높아요. 그래서 최신성 점수를 포기하더라도 5월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매 전환율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쇼핑몰 로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선 제가 최신성 점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최신성 점수를 타고서 내가 메인 키워드 플러스 고인물들이 쓰지 않은 뾰족한 키워드를 들어간다면 상위 노출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실제로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띄운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차 대표님, 차차 선생님 알겠고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확실한 연관 키워드들은 구매 전환율이 훨씬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가 안 가시죠?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어떻게 팔아본 적이 있냐면
혹시 공사 현장에서 일해보신 대표님 있으신가요? 그 공구류의 부품 같은 거 잘 아시는 대표님들. 최현진 대표님 정말요? 노가다는 기본인가요? 네, 제가 부품류를 하나 파는데요. 이게 검색량도 좋고 경쟁률도 다 좋아요. 너무 잘 팔릴 것 같아. 올렸어요. 당연히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입은 또 돼요. 사람들이 필요는 하는 건 맞아. 왜냐면 검색료가 검색 데이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유입은 진짜 돼요. 근데 뭔가 얘가 팔리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잡았냐면, 여러분 혹시 빠루 아세요? 빠루? 빠루? 들어보셨어요? 빠루? 저도 처음 알았어요. 사실 이때 처음 알았어요. 저 일본말 노가다 용어예요. 맞아요, 맞아요. 강아지를. 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팔 때요. 빠루라는 단어를 한번, 이거 정말 현장에서만 사용하는 용어, 표준어도 아니잖아요. 표준어 아니거든요. 제가 빠루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서 소싱을 해봤어요. 정말 거짓말 안 치고요. 그 다음날 대량 주문 57개 들어왔어요. 바로 다음날.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저는 성격이 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적극적이잖아요. 바로 CS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마켓 셀러인데요. 고객님 57개 주문하셨는데 혹시 어떻게 검색해서 들어오셨어요? 빠르로 검색했대요. 저 그렇게 CS 해가지고 효자 상품 찾은 경우 되게 많아요. 저 CS 사실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빠르라는 연관 검색어를 올리는 셀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은어라든지 현장 용어,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뾰족한 연관 검색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관 키워드들을 올려주면 구매 전환율이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우리 셀링의 상위 노출에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만 심한 내용을 좀 들어가 볼게요. 근데요, 토마토가 메가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메가 키워드가 지금 세상에 없던 거였고요. 막 갑자기 유행하는 키워드예요. 그 메가 키워드 자체가 새로 등장하는 막 신개념이야. 그럼 어떨까요? 할만해요. 맞아요. 할만해요. 그런 거라면 고인물들 사이에 내가 들어갈 만해요. 음. 그래, 맞아요. 화제성 키워드 같은 거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정답은 뭐예요, 뭐예요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가장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이 될 수 있을까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관 키워드를 뾰족하게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메가 키워드로 들어가도 내가 고인물들 사이에서 들어갈 만한 시장인지를 항상 상위 노출을 항상 머릿속에 두시고 소싱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최하정인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주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훨씬 소싱에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핵심 총정리 2탄 나왔어요. 이것만은 기억하자. 신규 등록할 때 메인 키워드 플러스 뾰족한 세부 키워드 2개에서 3개 정도 구성을 한다. 그래서 연관 키워드의 중요성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공사 현장에서만 사용하는 용어, 빠른 같은 용어 있다. 그런 것들 하나씩 넣어주면 다음날 대량 주문 들어오는 케이스가 차차가 겪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하실 때 너무 막 머리를 싸매서 하시면 업로드 개수를 하루에 몇 개 많이 업로드를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머리를 막 싸매면서 고민은 하지 마시고요. 이런 로직이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나중에는 점점 속도가 붙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세븐저스 단톡방에 대표님 쇼핑몰 로직을 공부해보세요. 쇼핑몰 로직을 아셔야 돼요라고 말씀드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쇼핑몰 로직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쇼핑몰이 로직이 되게 달라요. 두 개의 성격이 다른데 첫 번째로는 스마트 스토어가 좋아하는 로직이 따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타 마켓, 쿠팡, 옥션, 지마켓, 11번가, 롯데온이 좋아하는 로직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크게 나누면 스마트 스토어와 스마트 스토어 외의 마켓이 좋아하는 로직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쿠팡이랑 타마켓부터 노출 최적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쿠팡에서 노출 최적화되는 방법과 스마트 스토어에서 노출 최적화되는 방법이 조금 로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쿠팡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쿠팡은 그냥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영어 키워드가 기준입니다. 헷갈린다. 영어로 하세요. 네, 영어로 하세요. 그래서 쿠팡은 예를 들어 색깔 같은 거 보면 알파벳으로 불러요. 예를 들어서 검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블랙이 필터 값에 잡힙니다. 남색이라고 하지 않아요. 네이비가 필터 값에 잡혀요. 회색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레이가 필터 값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하나하나 막 몸에 각인을 하고 새기지 않아도 이걸 한번 알아만 두고 들어만 둬도 나름대로 소싱할 때 옵션명 우리 반자동 업로딩 할 때도요. 나도 모르게 검정이라고 올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쿠팡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블랙, 네이비, 그레이로 하세요. 제가 왜 그런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쿠팡은 영어 키워드가 기준입니다. 자, 제가 색깔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 소재도 있죠. 가구나 뭐 이런 거 소싱하시는 분들 면, 가죽, 목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결국 쿠팡 쇼핑 필터에는요. 패브릭이 잡히고요. 목재가 아니라 우드가 잡혀요. 그거 제가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쿠팡 실제로 캡처하는 사진이거든요. 왼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색상 보세요. 검정이라고 잡히나요? 안 잡혀요. 블랙이라고 나와요. 네이비, 그레이, 실버. 보이시죠? 그다음에 사용 대상 볼까요? 맨즈, 우먼스 안 돼요. 남성용. 이거 보시면 쿠팡은 대부분 영어 단어긴 하지만 얘네들이 딱 정해져 있는 쇼핑 필터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필터 값에 노출이 되려면 우리가 옵션명이든 상품명이든 얘네들이 필터 값을 아예 대놓고 말을 해줘요. 이거를 우리가 옵션명에 넣어준다면 필터가 훨씬 잘 걸리겠죠. 맞아요. 그래서 소싱을 하실 때 필터 값을 보시고 올리시면 훨씬 상위 노출이 잘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업로드할 때 초보분들은 하나 올리는데도 오래 걸리시는데 이걸 하나하나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쿠팡은 영어가 기준이다. 영어로 하자. 웬만한 건 영어로 하자로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훨씬 노출이 잘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거 가볼게요. 제가 쿠팡이랑 쿠팡 스마트 스토어랑 스마트 스토어 왜 마켓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제가 스마트 스토어 말씀드릴게요. 스마트 스토어 SEO를 아시는 분. 나 SEO를 한 번이라도 들어는 봤다 1번. 전혀 뭔지 모르겠다 2번. 자, 그러면 그만. 나 스마트 스토어 SEO 읽어봤다 1번. 읽어본 적은 없다 2번. 자, 이전까지의 제가 대표님들에게 여쭤봤던 질문이 1번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근데 이 질문이 2번도 많아요. 무슨 얘기죠? 스마트 SEO 읽어보신 대표님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컨설팅 할 때 반드시 강조하는 게 네이버 SEO예요. 쿠팡은 항상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쿠팡 온라인에 막 상담사한테 물어봐요. 제 거 왜 상위 노출 안 되나요? 왜 뭐 하나요? 물어보면 맨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당 기준은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내부 심사 기준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말합니다. 쿠팡 맨날 그래요. 절대 비밀이에요. 쿠팡은 말을 안 해줘요. 근데 네이버는요. SEO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상위 노출을 그냥 시켜줘요. 맞아요. 쿠팡은 사실 광고도 맞아요. 광고도 꽤 많아요. 포션이 광고 비율도 높아요. 이 스마트 스토어는 사실 대표님들이 잘 안 읽어보시지만 SEO에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라고 그냥 딱 정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이거를 막 밑줄을 쳐가면서 공부하시진 않더라도 한 번쯤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매출 인증할 때 2달 차에는 스마트 스토어를 공부하고 나서 2달 차에 매출이 3,500 나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 SEO 읽어보고 3,500 찍은 거예요. 그전에는 SEO 안 읽고 쿠팡만 공부했었어요. 그러다가 아니 내가 똑같은 제품을 올리는데 쿠팡은 팔리고 왜 네이버는 안 팔리는 거야? 라고 해서 또 제 성격 아시죠? 이틀에 3시간 자면서 또 네이버 SEO를 막 밑줄 쳐가면서 공부합니다. 뭔데?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모든 내용보다 정말 꼭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자, 제가 아까 대표님들 다시 집중. 아까 쿠팡에서는 검색 필터가 뭐를 기준이라고요? 뭐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고? 그렇죠. 맞아요, 부업사님. 영어. 잉글리시. 맞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스마트 스토어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맞아요.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중복을 끔찍이도 싫어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쿠팡은 영어를 기준으로 하셔야 쇼핑몰 필터에 잘 잡힙니다. 두 번째, 스마트 스토어는 중복을 끔찍히 싫어합니다. 중복 싫어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쿠팡도 쇼핑몰 직접 검색해서 필터 값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네이버는 어떻게 중복을 싫어하고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중복 값을 선택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네이버 쇼핑이에요. 아까 쿠팡에서도 레인부츠였고요. 지금 네이버에서도 레인부츠입니다. 여기 보세요. 똑같은 필터 값이에요. 부츠 종류가 첼시 부츠, 레인 부츠, 굽 타입, 굽 높이, 소재, 특징 나와요. 그쵸? 근데 얘네들을 제가 아까 쿠팡에서는 한 번 더 언급을 해주면 쇼핑몰 필터 값에 잘 잡혀서 노출이 쉽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그것도 아세요? 스마트 스토어 상품명 몇 자죠? 쿠팡은요? 그쵸? 바이트로 말씀하셔야죠. 바이트로. 네. 자, 일단은 쿠팡은 우리가 상품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쇼핑몰 값 이런 거 필터 값 다 걸어도 상품명이 널널하거든요. 근데 제가 네이버 중복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중복 싫어해요. 근데 첼시 부츠 레인 부츠를 또 넣어 상품명에. 통굽 레인 부츠 또 넣어. 1cm 통굽 레인 부츠가 최악이겠죠? 1cm 통굽 레인 부츠. 고무 1cm 통굽 레인 부츠 최악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이버는 SEO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가이드라인에 제가 좀 이따 캡처를 해드릴 텐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옵션 값을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노출을 시켜준다고 나와 있어요. 또 적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했을 때 상위 노출이 될까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쇼핑 필터인데 쿠팡이랑 스마트 스토어가 이렇게 로직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들을 알고 가시는 거랑 내가 모르고 소싱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인 상위 노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그 쿠팡이랑 스마트 스토어의 쇼핑몰 로직이 다르다. 똑같은 검색 필터인데도 적용하는 게 다르다. 맞아요. 네이버는 심플 깔끔이고 중복을 싫어해요. 근데 이유도 아셔야죠. 근데 왜 네이버는 중복하면 안 될까요? SEO가 왜 싫어할까요? 왜를 생각해 보세요. 메모리 잡아먹어서? 맞아요. 서버 비용이 그 마켓한테는 가장 큰 고정 지출이에요. 맞아요. 자, 정답은 상품명에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면 순위가 낮아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레인부츠를 할 건데요. 레인부츠를 키워드를 많이 넣으면 오히려 그 단어와 단어비 조합이 되면서 이상한 단어가 돼버리고요. 그러면 네이버는 그 키워드가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의 키워드에 가중치가 있잖아요. 키워드가 많이 섞여져 버리면 그 가중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 상품명 키워드가 많이 들어면 순위가 그만큼 낮아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하나하나의 키워드의 가중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는 간결하고 명확하고 중복이 없이 가셔야 돼요. 그게 좀 그 쇼핑몰의 성격이 좀 달라요.
자, 그럼 보너스 팁이 있어요. 그 키워드를 상품명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키워드에 그 제품 몰 이름으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게 정직한 농장 몰이잖아요. 근데 상품명에 정직한 농장 컬러 대추 방울토마토 요거 있어요. 요거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1번 잘했다. 2번 못한다. 윤지세 대표님 왜 못했어요? 마케명이랑 중복이라서. 중복을 싫어하니까. 자, 제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SEO. 그거 제가 한번 발췌해 볼게요. 그냥 말해줘요. 여기 보세요. 제가 밑줄 쳐놨어요. 셀러, 쇼핑몰명, 상호명을 상품명에 포함하지 않음. 판매처명으로 별도 노출됨. 보이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 안 그래도 노출시켜 줄 거니까 중복으로 얘기하지 마. 라고 대놓고 말해줍니다. 그쵸? 그래서 SEO를요, 내가 얼만큼 잘 적용하고 흡수하느냐는 대표님들마다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SEO를 아예 한 번도 안 읽어본 셀러와 SEO를 읽어본 셀러는 소싱의 질이 다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대표님들은 SEO를 뭐 100% 내가 각인하지는 않더라도 한 번씩은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대놓고 네이버가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 시켜주는지를 알려주는 비법 노트인데 안 읽어보실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 잘 안 읽히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의 숙제 SEO 읽기. 네, 그쵸. 네이버는 제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 그리고 네이버는 사실 뭐를 해 라고 보다 네거티브로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셔도 상위 노출이 굉장히 잘 되실 겁니다. 자, 다시 핵심 총정리 3탄 나왔어요. 3탄. 자,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의 마켓이 로직이 다릅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에서 기억해야 될 거. 네이버는 뭘 싫어한다고요? 그렇죠. 네이버는 중복을 싫어해요. 그래서 간결하게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쿠팡의 마켓. 특히 쿠팡은 검색 쇼핑 필터 걸리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쿠팡은 나 모르겠다. 그러면 뭘로 간다고요? 옵션명이나 이런 거 뭘로 한다고요? 영어로. 영어로. 자, 색깔도 영어로 하시는 게 좋고요. 소재도 최대한 영어로 하시는 게 좋고, 내가 조금 얘 효자 상품이다. 나 조금 얘 신경 써서 올리고 싶다. 하시는 것들은 그 상품 그 쿠팡에 검색하셔가지고 쇼핑몰 피터값 한 번만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옵션 그 올리시는데 상위 노출될 수 있는 힌트가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상품을 그렇게 반자동을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키워드를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키워드를 매출 상승을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들을 알고 있고 내가 효자 상품이라든지 수동으로 올릴 때 내가 상위 노출을 조금 더 잘해서 힘줘서 올리고 싶은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쿠팡에 검색하셔서 검색 필터 한 번만 보고 들어가세요. 자, 근데 제가 심한 내용 하나만 더 넣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보면 정말 중복도 장난 아니고요. 막 말도 안 되는 상품명인데 상위 노출된 케이스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돼. 중복이 막 장난 아니에요. 원피스, 뭐 A라인 원피스, 여름 원피스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 노출 1위야. 이런 제품들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럴까요? 경쟁력이 많이 없어서? 리뷰스? 고인물? 리뷰스. 그 고인 대표님, 리뷰스요. 결국 리뷰는 왜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판매권. 그 여러분들 사실 키워드 되게 잘 구성하고 다 좋은데요. 사실 다 필요 없고요. 구매 건수 많으면 그냥 상위 노출돼요. 제품 잘 팔리면 상위 노출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물건 띄울 때 막 가구매도 하고 하는 이유가 그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상품명을 아무리 뭐 SEO에 맞춰서 하고 한다고 해도 사실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상위 노출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승전 구매 건수 많이 팔린 게 사실 이 많은 것들을 못 이기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모든 제품들을 다 가구매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건 올릴 때 우린 또 반자동을 기반으로 하는 셀러들이니까 물건을 올릴 때 이렇게 중복을 싫어하고 쇼핑몰 필터 값을 잘 보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걸 말씀드린 이유예요. 제가 나중에 효자 상품이나 사익 상품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오면 그때는 이 구매 전환율과 가구매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좀 더 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그쪽 그 심한 내용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2부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그 2부에서는 실제로 이 키워드를 공부한 거에
그 바탕으로 팔리는 상품을 찾고 어떻게 해야지 차차처럼 매출 상승이 확 이루어지는지를 아예 떠넘겨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 2부가 더 중요한 내용이고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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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 보여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부에서는 매출 상승의 지름길, 키워드로 확신을 가지고 몰터리하는 방법을 정말 대놓고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부를 마치고 살짝 쉬고 2부를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2부 하기 전에 3분만 쉬고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다 오세요, 대표님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다 많이 쉬셨나요? 네, 자, 1부 내용이 사실 되게 내용이 많았어요. 사실 초보 대표님들한테는 1부 내용이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1부의 키워드 기초를 알고 하는 것과 내가 알지 못하고 하는 거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걸 제가 직접 매출로 증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대표님들 닭등이요. 제가 지금 죽등방 2기 코치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닭등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다마고치 키울 때요. 이 키워드 내용을 절대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아요. 처음에는 닭등부터 시킵니다. 닭등이 되고 손에 좀 익어야 이 많은 내용을 알려줬을 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셀러이기도 하지만 교육자이기도 하잖아요. 교육자는 결국은 뭔가요? 잘 가르치는 게 교육자의 사명이에요. 내가 그냥 무조건 정보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 전달로 이 사람이 매출의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게 교육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가 했던 실패한 것들을 다 빼고 실제로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는 것들로 알려주다 보니까 처음에 키워드를 처음부터 공부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공부를 해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제가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아는 거는 같은데 일단 업로드하기 바쁘거든요. 그리고 초반에는 많이 업로드하는 양이 중요해요. 그래서 대표님들도 여기 초보 대표님들도 많으시고 중급 고수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닭등의 중요성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죽등방 대표님들 제가 한 분 한 분 닉네임 다 기억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진짜 매일매일 막 매출 등록 업로드 개수 인증해 주시고 정말 제가 이분들은 정말 매출 잘 나야 된다라고 막 진짜 기도해 드리기도 하고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응원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쵸. 저희 세븐더스는 닭등이 아니라 죽등이거든요. 죽등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린 강의는 죽등 플러스 양 플러스 이것들이 접합이 됐을 때 시너지가 나요. 그래서 이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매출 폭발하는 거 아니고요. 저 또한 제가 키워드를 공부했다고 해서 갑자기 매출이 확 났겠나요? 아니에요. 저도 계속 닭등했었고요. 닭등을 알고 닭등하는 것과 모르고 닭등을 했었을 때의 차이인 거지 제가 닭등 안 하면서 키워드만 공부한다고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꼭 하시고 제가 매출로 입증해드렸잖아요. 제가 원래 고인물도 아니고 초보 때 그렇게 해서 매출을 올렸잖아요. 2달치에도 올렸고 3달치에도 올렸잖아요.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겪었고 제가 실제로 겪은 방법들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니까 죽등을 하시면서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거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콕 집어드립니다. 자, 2부에서는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요. 꿀팁을 먼저 드려요. 이거 생각하시고 듣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핵심 총정리 4탄이에요. 여러분, 디지털 노마드가 아니라 구매대행은 디지털 노가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죠. 디지털 노가다. 그쵸? 근데요. 그 노가다도요. 내가 제대로 노가다를 하는 거랑 그냥 의미 없이 노가다 하는 건 다르거든요. 저는 꼭 노가다를 손품 파는 걸로 하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그냥 이 몰터리를 할 때 내가 이게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하루에 100개씩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일단 해. 그럼 언젠가 팔리겠지. 이렇게 노가다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똑같은 2시간, 3시간을 쓰더라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노가다를 했을 때 매출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양만 채운다고 매출이 일어나는 시대는 옛날 고인물들 시대예요. 고인물들은요, 올리기만 해도 팔렸어요. 그냥 올리면 팔렸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 지났어요. 내가 노가다를 하되, 열심히 하되, 제대로 열심히 하면 매출 성장이 일어납니다. 내가 올렸다고 팔리겠지는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난 거예요. 맞아. 열심히 제대로 잘. 자,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키워드 공부를 일단 하시고요. 몰터리를 하시되 키워드에 시간을 좀만 투자를 해보세요. 내가 몰터리하고 업로드하는데 시간 투자하는 걸 조금만 줄여보시고요. 알고 키워드 업로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타율이 높아질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제 다마고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매출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만 적중한 게 아니고 다마고치를 키웠을 때도 제가 입증된 방법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차차 강의를 듣고 대표님들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아이템 스카우트 데이터랩 즐겨찾기 하셔야 됩니다. 오, 그래 대표님.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래 대표님 이거 다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거죠? 들어가셔야 됩니다. 즐겨찾기만 해놓으시면 안 돼요. 프로 수강로 되시면 안 됩니다. 약속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아이템 스카우트 데이터랩 즐겨찾기 추가를 할 거고요. 두 번째, 남들보다 빨리 노다지 찾고 빠른 업로드 갑니다. 남들이 너도 나도 팔기 전에 내가 빨리 팠고 빨리 올려가지고 빨리 마진율 확 설정해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방법이죠. 사실 타이밍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2개 제가 이번에는 2부에서는 핵심 총정리를 먼저 하고 들어갔어요.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아이템 스카우트예요, 여러분. 아이템 스카우트. 아이템 스카우트 가시면요, 카테고리를 계속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사실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선생님, 물건 소싱 할 게 없어요, 할 게. 다 그 제품 갖고 소싱 할 게 없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세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품보다 우리가 모르는 제품이 훨씬 많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제품이 막 태어나고 있어요. 내가 아는 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파는 것보다 사람들이 검색하는 수요를 알고 들어가는 게 타율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구매 대행에 적합하게 물품을 소싱하는 눈을 길러야 돼요. 그거를 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템 스카우트에 들어왔어요. 보면 제가 아까 닭등하는데 손품 파는 시간 조금만 줄여서 키워드 조금만 보고 들어가자 그랬죠. 이거 보세요. 카테고리예요. 1차 카테고리, 2차 카테고리, 3차, 4차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거를요, 주로 저는 4차까지 가기는 하는데요. 3차까지만 가셔도 괜찮아요. 1차, 2차, 3차, 4차. 4차까지 해보고 4차가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저는 3차에서 중간에 다시 되돌아가요. 이걸 보시면 여기 보면 신규 키워드 보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 네모창에 놓은 급상승 키워드가 있거든요. 급상승 키워드를 보세요. 그러면 이 급상승 키워드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7일 전 대비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해서 급부상된 키워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사람들이 막 사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 있어요. 네이버에 막 치고 있어. 근데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명이 딱 뜨네? 내가 그걸 팔아요. 그러면 매출이 안 나겠나요? 나는 사고 싶은데 파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구매 전환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표님도 저랑 같이 소싱을 한번 해봅시다. 자, 급상승 키워드는 제가 힌트까지 드렸죠. 그러면 대표님들이라면 여기 중에서 뭐 소싱 하실래요? 집가랑? 다른 대표님들은요? 전부 다 하나씩? 아니에요. 세븐뉴스 입사하기 대표님 전부 다는 아니에요. 이거를 전부 다 하는 거는 타율이 낮아지는 거고요. 내가 알고 제대로 된 거를 타율을 높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지쳐요.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될 것만 소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그쉐이커. 저 에그쉐이커 많이 팔았어요. 실제로. 제면기도 잘 팔려요. 맞아요. 제면기 잘 팔려요. 김밥말이, 블루레뉴, 쌀색 짝뽕, 제면기, 에그쉐이커. 나라면 이걸 소싱하겠다. 제면기 마진율 높을 듯. 자, 뭐가 맞나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첫 번째, 에그쉐이커 하신 분들. 왜 에그쉐이커 소싱할 거예요? 검색수가 1000 이상이라서?
또 그러면 아까 김밥말이 하신 분들 왜 김밥말이 하세요? 소풍 시즌? 그러면 대용량 6천 불리기 하신 대표님들은요? 1등이라서 다이어트 시즌이라서 구매 대행 최적화되어 있어서 집가락. 하천 대표님은 왜 집가락 하실 거예요? 처음 들어봐서? 유튜버가 쓴 것 같아서요. 경쟁 강도 낮으면서 검색 수가 좋아서. 자, 그럼 이제 정답? 제가 어떻게 소싱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다 떠먹여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이제 소싱을 할 거예요. 아이템 스카우트 켰어요. 카테고리 손품 팝니다. 생활 건강부터 쭉 봐요. 어디 뭐 좋은 키워드가 없나 하고 봤어요. 급상승 키워드 들어갑니다. 쭉 봐요. 자, 제일 쉬운 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파이렉스 왜 하면 안 돼요? 전부 다 하면 안 돼요. 파이렉스 하면 안 돼요. 그쵸. 너무 쉽죠. 빗딱지 붙은 거 브랜드예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거 파시면 안 돼요. 그럼 검색수도 너무 좋잖아요. 6,250이고 경쟁가도 7.1인데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브랜드잖아요. 두 번째, 블루레뉴 하신 분들, 블루레뉴 대표님들 좋아 보이죠? 5,890인데 경쟁 강도가 0.0이에요. 너무 좋죠. 들어갑니다. 블루레뉴 브랜드예요. 제가 쳐봤어요. 너무 좋지만 너무 아름다운 검색량이지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브랜드예요. 자, 그럼 세 번째 가볼까요? 저라면 요거 가겠어요. 요거. 집가락이라는 게 있는데 집가락이 사실 흔한 용어가 아니에요. 분명히 신규 키워드로 확 부상해서 오른 거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 집가락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원해요. 그러면 들어갈 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원하는 사람은 확실히 있고 경쟁 강도가 0.31밖에 안 돼요. 그럼 사람들은 막 검색을 하는데 파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제가 소싱을 하러 데이터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대표님도 이거 보실 때 키워드 보실 때 검색량도 좋고 경쟁력도 좋다고 다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소싱하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저 이거 집가락 검색 너무 좋아 보여서 소싱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템 스카우트에 쳐봐요. 집가락이 일단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싱을 하려면. 그래서 집가락이라는 게 있는데 생활 건강 조리기구 쪽에 분류가 되는 아이템이고 한 달 검색 수가 2,140 정도 되고 경쟁 강도가 0.31밖에 안 되는 아주 좋은 키워드구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왜 급상승 키워드예요? 왜일까요? 아시는 대표님도 있으세요? 캠핑에서 썼나? 먹방? 홍사운드. 제가 먹방을 안 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홍사운드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근데 이 집각이라는 게 그때 보니까 먹방 유튜버 홍사운드라는 사람이 이용한서 급부상된 키워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싱을 하실 때 왜 사람들이 찾고 이 제품이 왜 떴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상세 페이지 만들 때도 소고점으로 쓰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하정 미니하루가 급부상으로 올라왔다고 하면은 그게 왜 팔렸는지도 아셔야 돼요. 이유를 알고 소싱을 해야지 내가 그냥 검색어 좋고 키워드 좋으니까 들어가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왜 이게 팔리는지를 이런 카테고리를 이게 왜 팔릴까? 왜라는 걸 계속 묻고 묻다 보면 소싱하는 눈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굳이 보고 하지 않아도 이거는 들어가겠다라는 눈이 생겨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싱을 하실 때 검색어랑 그 경쟁 강도만 보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게 그래서 왜 팔린 거야? 를 알면 이게 단기간에 시즌으로 끝나겠다. 아니면 이거 생각보다 오래 가겠다. 라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거를 사입을 할지 효자 상품을 만들지 그냥 반자동을 올리고 끝날지가 결정이 돼요. 전략이 결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소싱을 하실 때 반드시 이유를 물어가면서 하시면 그렇죠. 단타 장타가 결정이 돼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고 소싱하는 습관을 하시면 훨씬 매출 상승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집가락 할 건데요. 이거 한 다음에 저 키플스 들어가서 상표고 한 번 더 확인해요. 저 이거 집가락 왜 예시로 가져왔냐면 하지 말라고 가져왔어요. 하지 말라고. 이거 하면 안 된다. 자, 아까 검색량 너무 좋았죠? 경쟁력도 너무 좋았죠? 근데 키플스 들어가서요. 상표권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상표 등록되어 있어요. 그쵸?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추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출원이면은, 자, 여기 출원 보이세요? 출원이면 이 집가락에 대해서 상표권이 아직 확정은 나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홀딩 상태라고요. 그러면 이게 사실 출원해서 확정까지 되는데 보통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아직은 상표권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소급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쪽 이 출원인이 나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거 내 건데 소명하라고. 그럼 여러 가지 좀 골치 아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래서 검색량이랑 경쟁 강도가 좋다고 무조건 소싱하지 마시고요. 상표권이 있는지 반드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일부러 이 집가락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건너뛰고 스킵하시고 바로 소싱하는 대표님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소싱하시다 보면 정말 철컹철컹 하시는 수가 있어요. 철컹철컹. 우리 대표님도 롱런 하셔야 되잖아요. 저도 대표님과 같이 롱런 하고 싶어요. 그냥 단기간에 철컹철컹 소명하고 끝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철컹철컹 하지 않게 골치 아픈 일 생기지 않기 위해서 상표권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즐겨찾기의 첫 번째가 아이템 스카우트였고요. 두 번째 뭐였죠? 두 번째 제가 즐겨찾기 해야 되는 데는 어디였죠? 맞아요. 데이터랩. 이게 아이템 스카우트만 보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모든 건 약간 안전빵으로 투트랙으로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데이터랩도 쓰는데요. 제가 2차 아이템을 2달 만에 3,500만 원을 매출 찍었잖아요. 그거 데이터랩에서 찾았어요. 데이터랩에서 찾고 바로 들어가가지고 그걸로 매출 3,500만 원을 찍었어요. 그래서 대표님 저 항상 아이템 스카우트랑 데이터랩이랑 둘 다 계속 크로스 체킹하면서 보거든요. 대표님들도 그냥 반자동 죽등하시기 전에 아이템 스카우트랑 데이터랩이랑 요거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인기 검색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들어갈 만한 타이밍의 키워드가 대표님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제발 나를 좀 봐줘. 나를 좀 올려줘 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소싱을 해서 올리시면 매출이 로켓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랩에 들어갔습니다. 똑같아요. 쇼핑 인사이트에 들어가서 쇼핑 인사이트에 들어가서요. 아까 우리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했던 방식대로 카테고리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생활 건강, 주방용품, 조리기구, 기타 조리기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것보다도요. 여기 인기 검색어가 보이실 거거든요. 이쪽. 여기 보면 탑 500 안에 드는 인기 검색어를 데이터에서 쫙 뽑아서 보여줘요. 근데 사실 아시는 대표님들 많으시겠지만 아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상위 노출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게 뭐였죠? 고인물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쵸? 그러면 탑 제일 1위가 뭐냐면 유청 불리기예요. 이거 내가 들어가면 고인물들 이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 보면 베어그릭스 있잖아요. 이 베어그릭스가 요청 불리기 판매하는 브랜드사거든요. 두 개 같이 지금 엮어서 있는데 이 베어그릭스라는 회사가 요청 불리기 거의 먹고 있어요. 거의 지금 독점으로 되게 잘 팔고 있거든요. 힘들어요. 맨날 베어그릭스 살까 말까 고민 중이세요? 드릉드릉 하시는구나. 맞아요. 상세 페이지 진짜 잘 만들었죠.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자본의 힘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소상공인이잖아요. 이런 자본주의의 힘을 탄 상세 페이지를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고인물들 사이에 있는 거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메가 키워드, 대형 키워드 들어가지 마시고요. 중소형 키워드 들어가도 저처럼 충분히 2달 만에 3,500씩 매출 낼 수 있어요. 대표님들은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마우스 클릭 하셔가지고 뒤쪽을 좀 보세요. 그러면 내가 들어갈 만한 아이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 다시 손품 노가다를 이렇게 파시는 거예요. 무조건 닭등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이템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찾아낸 다음에 남들보다
최대한 재빠르게 올려서 상위 노출을 시켜서 구매 건수를 일으켜서 매출을 견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타율에서 높고요. 빨라요. 내가 양으로 승부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다시 옛날에는 올리기만 하면 팔렸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알고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 제가 매출로 인증해드렸으니까 요거 아이템 스카우트랑 데이터를 보시고 들어가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또 다 떠먹여 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또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목표는 키워드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키워드를 공부를 해서 결국은 뭐가 하고 싶은 거죠? 맞아요. 상위 노출. 근데 상위 노출 왜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상위 노출 왜 해야 돼요? 돈벌이요. 맞아요. 팔라고. 왜? 왜 팔아야 되죠? 매출. 결국 매출이에요, 매출. 그쵸? 그래서 실제로, 오늘 차차님이 키워드 기초부터 해가지고, 키워드 심화도 알려주고, 옵션명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아이템 키워드를 어떻게 찾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는데, 여기서 내가 적용 못하면 지식으로 남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키워드를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바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용을 시키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키워드의 정석도 공부하고 스마트 가이드 SEO도 공부하고 다 하는데요. 결국은 가장 빠르게 매출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몰털이에요. 근데 나는 하루에 몰토리를 50개, 100개씩 올리는데도 왜 매출이 안 나나요? 나 몰토리 하는데 왜 매출이 안 나요? 그리고 맨날 컨설팅 할 때 대표님들이 저한테 맨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몰토리 하는데요. 몰토리가 제일 빠르다고 해서 하는데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이 제품이 잘 팔리는 건지도 모르겠고 일단 하라고 해서 하루에 100개씩 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확신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몰터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타율이 높아져요. 타율이 높아져요. 타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막 백발백중이 아니에요. 올리는 족족 팔려. 이거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그 전에 사실 대표님 고충을 너무 잘 알아요. 나는 진짜 이거 마음 먹고 시간 투자해서 하는데 매출은 안 나고 닭등은 하는데 팔리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언제 뭐 남들은 한 달 만에 2,000씩 하고 두 달 만에 3,500씩 찍는다는데 나는 뭐 이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제가 그만큼 절박했었기 때문이에요. 저 정말 절박했거든요. 제 성격상 단기간에 매출이 안 나면 그만둘 게 뻔해요. 내가 해도 안 돼? 아씨 안 해. 이러고 말 게 뻔한데 단기간에 매출이 나야 재미가 있어서라도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 저는 이 몰터리 방법의 키워드를 공부하고 들어간 건데 여러분 근데 몰터리라는 게 뭐죠? 바라바빠님 맞아요. 몰터리라는 게 뭐죠? 다른 사람의 뭐를 참고해서 소싱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 이미 잘 팔고 있는 셀러의 물품을 기반으로 해서 나도 그 제품을 같이 올려서 가는 거예요. 그게 몰터리거든요. 그래서 그 몰토리를 그냥 뇌피셜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누적 판매 순으로 실제 팔리는 제품을 기반으로 그 제품을 내가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레퍼런스를 참고를 해서. 그게 몰터리거든요. 그래서 그 몰터리를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이 키워드를 기반으로 몰터리를 하셨을 때 훨씬 타율이 높다는 거를 제가 지금 진짜 보여드릴게요. 아까 세이벤저스 입사하기 대표님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몰터리가 어떤 느낌인지 좀 더 알 수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제가 아이템 하나를 찾았어요. 이거 데이터 랩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갑자기 이거 지금은 끝난 제품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거 소싱했던 거 보여드리는 거. 이거 아이템 스카우트거든요. 아이템 스카우트. 아이템 스카우트에 보면은 2월 달이랑 4월 달 사이 3월 달에 갑자기 매출 그 검색량이 팍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3,500까지 찍거든요. 이걸 지금 들어가면 구매 전환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찾았고요. 이게 뭐였냐면요. 대왕 조개 쿠션이었어요.
대왕 조개 쿠션. 그래서 이거를 제가 데이터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제가 계속 데이터 보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키워드 보고. 근데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제가 확실한 방법이 중요한 거지 키워드를 공부하는 게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럼 제가 결국 원하는 거는 대표님들이 키워드를 공부를 해서 매출까지 끌어내기를 원하지 키워드만을 공부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보여드릴게요. 대왕 조개 쿠션이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찾았어요. 검색량이 너무 좋아요. 그거를 제가 네이버 쇼핑에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쇼핑이 이렇게 나와요. 해외, 대왕 조개 쿠션, 등받이, 이불, 대형, 조개 껍질, 인어공주, 2m, 선물, 특이한 쇼파 쿠션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 보세요. 2023년 5월에 올렸어요. 여러분 심지어 쿠팡 스스 아니고 11번가예요. 근데 리뷰가 7개 쌓였어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셀링 소싱의 기본은 뭐냐면요. 내가 잘 팔릴 것 같은 내피셜 안 돼요. 이거 잘 팔릴 것 같은데 구매 대행으로 안 돼요. 그런 거 팔지 마시고요. 실제로 키워드 확인하셔가지고 급상승 키워드예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 쳐보세요. 그랬을 때 실제로 잘 팔린 제품을 소싱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름이에요. 왠지 여름이니까 냉면, 육수, 냉장고가 잘 팔릴 것 같아요. 업소용으로. 다들 필요할 것 같아. 구매 대행이고 쿠무비니까 마진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소싱해봐야지.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키워드로 급상승 키워드를 찾으세요. 찾고 잘 팔릴 것 같은 랩핑셜 하지 마시고요. 키워드 확인하시고 실제로 잘 팔린 제품을 소싱을 하시는 거예요. 이 7개만 작은 거긴 한데 여기 보세요. 5월에 올렸어요. 5월에 올렸는데 리뷰만 7개예요. 근데 구매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리뷰를 달지는 않잖아요. 구매 대행으로 7개면 리뷰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언제 올렸는데 리뷰가 얼마 쌓였는지를 보셔야죠. 그걸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잘 팔려요. 근데 막 2013년에 올린 고인물들이 파는 거야. 당연히 잘 팔리죠. 몇 년을 10년을 팔았는데.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리뷰가 7개나 쌓였네? 그러면 구매는 더 많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겠죠? 이런 것들을 파는 거예요. 그렇게 소싱을 하셨을 때 타율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소싱하시는 방법은 내가 잘 팔릴 것 같은 뇌피셜로 소싱하지 마시고요. 키워드를 확인하시고 이미 잘 팔린 제품을 소싱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가 좋아하는 건 하는 거 아니에요. 뇌피셜로 잘 팔릴 것 같은 물건 팔지 마세요. 팔릴 것 같은 게 아니고 팔린 거 파는 거예요. 팔린 거. 그래서 특히 나는 몰터리를 하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대표님들은 잘 팔릴 것 같은 아이템 안 됩니다.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아이템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공부하시고 키워드만 공부해서 끝나지 마시고요. 키워드로 아이템을 찾으세요. 그리고 아이템 그 맞게 상품명도 제가 말씀드린 걸 기반으로 구성을 하세요. 대신에 실제로 잘 팔렸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몰터리를 해보시고 레퍼런스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시면 그 전보다 타율이 훨씬 높아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차차쌤 알겠고요. 키워드도 알겠고요. 몰터리 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요. 그래서 뭘 소싱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매출 한 달에 2,200 찍고 2달 차에 3,500 찍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진이 얼마나 되세요? 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 마진을 아까 제가 75%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드렸죠? 안녕하세요. 부업으로 대기업 임원 월급 버는 셀벤저스 팀 차차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매출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진이 중요한 거죠. 그쵸? 근데 다시 제 캐릭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좀 확 질리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매출 갑자기 급상승 확 했을 때 저 뭣도 모르고 사입했어요. 사입을 해버려가지고 그때 왜냐면 신규 주문이 새로 고침할 때마다 뜨니까 이거를 내가 왕창 도매로 사서 팔면 마진이 좋아지겠다라는 그냥 그 단순 무식한 생각으로 1688에서 사입을 합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그때 사입이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그게 사입인지도 몰랐고 그냥 많이 팔리니까 도매로 한꺼번에 왕창 사서 팔면 잘 팔릴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그냥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진짜 뭣도 몰라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일단 진루구부터 봐가지고. 근데 그때 그 경험이 제가 셀러 생활하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맞아요. 무대풍 기질이 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셀럽토스 블로그에 올린 글인데 이거 제가 올린 글이거든요. 소싱 상품을 할 때요. 어떤 분들은 크모비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작고 저렴한 상품이라 그래서 예쁜 쓰레기를 해야 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크모비파다 1번. 나는 예쁜 쓰레기파다 2번. 오, 예쁜 쓰레기파가 있어. 비싼 거. 예쁜 크무비 좋네요. 크무비 질세. 그쵸? 크무비 반품 들어오면 곤란하죠. 네. 이거 제가 블로그에 쓴 글이거든요. 블로그 쓴 글 기반으로 살짝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제가 실제로 사입한 물품이에요. 제가 3.22만에 사가지고 2만 원에 팔아요. 이걸로 제가 매출 첫 달에 2,200만 원 찍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마진율이 한 75%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거 보세요. 3.2위안이잖아요. 이거 예쁜 쓰레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 구매 대행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스텝 안 넘어가실 거예요. 다음 스텝 효자 상품도 해야 되고, 상품 잘 팔린 것들 고도화도 해줘야 되고요. 사입도 해보고 싶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저는 쿠무비랑 예쁜 쓰레기가 성격이 달라서 하나 한 가지만 너무 치우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 사입한 거를 보여드린 거거든요. 이거 예쁜 쓰레기예요. 근데 셀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 구매 대행으로 팔면 진짜 얼마 안 남아요. 이거 반자동으로 팔았을 때 저 3천 원 남겼어요. 왜냐면 배송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해요, 잘. 근데 저는 키워드를 공부하는 도중에 이게 너무 급상승인 거예요. 그래서 초보니까 일단 매출을 좀 일으켜보자라는 생각으로 간절한 마음에 소싱을 했는데 갑자기 새로 고침할 때마다 주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약에 반자동으로만 팔았으면 구매 대행으로만 팔았으면 하나에 3천 원 남겼겠죠. 근데 저 이거 사입했잖아요. 그래서 마진율이 75%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쁜 쓰레기랑 저는 크루비를 지금 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전략을 다 다르게 짜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예쁜 쓰레기도 해보고 잘 매출이 나면 사입이나 효자 상품까지 넘어가는 게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사입한 페이지를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예쁜 쓰레기를 하면은요. 제가 이번에 2023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저 주문 건수 보이세요? 505건이에요. 이게 주문건이 이 정도 되면은요. 엄청난 CS가 와요. CS가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쿠무비는 한 번 반품이 들어오면 굉장히 크리티컬해지잖아요. 근데 예쁜 쓰레기를 하면요. 그 주문이 이 정도 되면 하루가 CS 전화로 불이 나요. 저 직원 없어요. 저 구매 대행은 직원 안 써요. 다른 본업에만 직원을 쓰는데 아직 구매 대행은 직원 없어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쿠무비를 해서 내가 반품이 들어올 때도 크리티컬한 거를 감수할 것이냐, 아니면 예쁜 쓰레기를 하되 CS 지옥을 맛볼 것이냐. 이게 장단이 있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세이벤저스 블로그에 써놨어요. 근데 이 강의를 하면서 항상 여쭤보시는 게 그래서 상품 소싱을 어떻게 하나요? 쿠무비가 좋은가요? 예쁜 쓰레기가 좋은가요?를 항상 물어보시는 대표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인지를 하시고 전략을 짜시면 훨씬 상품을 소싱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고민될 땐 양념만 후라이드 반. 그쵸? 그래서 제가 그 아이템으로 결국은 아이템 하나 순마진이 1,000만 원 정도 됐고요. 이 순마진 1,000만 원이 3주, 2주 반 정도의 순마진 1,000만 원이었어요. 2주 반 동안 팔고.
결국 3차까지 수입을 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쁜 쓰레기를 반자동으로 잘 팔리는 거를 확신을 가지고 사입을 해버려서 실패하지 않은 소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막 흔하게 발견하지는 않지만 예쁜 쓰레기를 하시다 보면 이런 아이템까지도 하면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을 소싱하실 때 내가 너무 구매 대행에 적합한 것, 아닌 것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머리가 아프게 소싱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잘 팔리는 거 위주로 해서 내가 전략을 잘 짜서 하시면 충분히 예쁜 쓰레기도 수익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강의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저희가 셀벤저스 팀이 3명이잖아요. 로라, 우디, 차차가 있는데 저희가 무료로 전자책을 출간을 해요. 이 전자책에는 뭐 소싱 비법 이런 느낌보다는 왜 이 사람들이 구매대행 셀러가 됐는지 저희들의 이야기를 좀 담았어요. 3명이 캐릭터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다 부업 셀러들은 하루 2~3시간으로 대기업 월급 버는 방구석 셀러들의 비밀이라는 게 부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로라, 우디, 차차의 이야기를 담은 전자책이 곧 출간이 되거든요. 이게 대표님들한테 무료로 드리는 부분이라서 이 전자책에 대해서도 조금 기대를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 강의가 제가 키워드 기초부터 심화 그리고 키워드 제품 찾는 방법으로 몰터리까지 넘어가는 방법 그리고 상품 소싱을 크무비를 할 것인가 예쁜 쓰레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했던 내용이 어떤 대표님들한테는 굉장히 쉬우셨을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대표님들한테는 너무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실제로 매출을 냈던 방법을 입증해서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키워드에 대한 공부나 쇼핑몰 로직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인지를 하시고 소싱을 하시면 대표님들도 매출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2시간 동안 긴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세븐더스 그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언제나 답장해드리니까요.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매출 꽃길을 걸으시는 대표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